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티스 소프트 몰덱스 3D 팀의 박지호입니다. 저희 몰덱스 3D 2021 버전이 출시되어서 이제 새로운 버전의 신규 및 개선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유저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What's New in 몰덱스 3D 2021 세미나는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프리포스트 툴의 신규 및 개선 사항,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성의 업데이트 사항, 그리고 솔버 관련된 개선 사항,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수공정과 관련된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프리포스트 변경 사항과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성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이번 2021 버전이 지원하는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덱스 3D는 이제 몰덱스 3D의 프리포스트 솔빙 포스트 작업은 윈도우즈 64비트 플랫폼에서 지원을 하고요. 리눅스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제 오직 솔빙만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몰덱스 3D의 특수 공정을 위한 메시 작업을 진행하는 라이노세로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버전을 지원하고요. 내년부터는 7버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윈도우즈 7의 경우에는 올해 버전까지만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에 출시될 2022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서버 2012 R2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업데이트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프리포스트 개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1 버전에서 강화된 CAD 기능입니다. 이제 스튜디오의 툴 탭이 개편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위에 있는 그림이 2020 버전의 툴 탭에 있는 기능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게 2021 버전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아이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능이 추가 그리고 개선이 되어서 사용자분들의 작업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볼륨 센트로이드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 기능은 폴리서피스의 중심을 찾아주는 기능인데요. 폴리서피스의 닫힘 여부와 관계가 없이 이 말은 이제 CAD 파일이 손상된 경우에도 정상 작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센터를 잡아주는 기능인데 이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우측에 있는 건 이제 2캐비티로 되어 있는 모델이죠. 이렇게 다캐비티 모델에서도 런너 모델링을 할 때 저희가 중심을 잡는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를 기존에는 뭐 가이드라인을 그리면서 좌표도 확인하고 꽤나 손이 많이 갔는데 이제는 이 기능 하나로 한 번의 클릭으로 센터를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클 원 그리기 기능입니다. 런던화 냉각 채널의 경우에는 보통은 직선 모델링을 많이 적용을 하지만 간혹 이제 원형의 형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추가된 기능이고요. 4가지 방법으로 원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지름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2점이나 3점에 접하는 그런 원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점을 통해서 다수의 원 그리기 작업도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터폴레이트 커브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직선 또는 곡선을 그려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실행하시고 사용자가 이제 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곡선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는 이제 3점을 찍었을 때 이제 곡선으로 형성을 하면은 이런 커브가 얻어지고요. 이제 직선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런너나 냉각 채널을 그릴 때 응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센트럴 라인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CAD 영상에서 중심선을 생성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커브로 냉각 채널 모델링 작업을 하실 때
예전처럼 CAD 영상을 불러오셔서 센터 스냅을 켜고 선을 잇는 작업 대신에 이 센트럴 라인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냉각 채널 모델링의 이제 작업 시간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익스플로드 커브 기능인데요. 이제 논 스무스 직선을 자동 분리해주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우측 그림에 보시면은 초기에 시작점과 끝점으로 하나로 구성된 전체가 이어진 커브가 있을 때 이런 기능의 익스플로드 커브 기능을 이용해주면은 이제 관절 부위가 다 끊어져서 저희 모델링에 필요한 형태로 이제 선이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불러온 이 라인 정보들을 이제 해석에 적용할 때 좀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커브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직선 또는 곡선을 면에다가 투영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기준점이 없는 제품의 곡면 부위에 선을 그리는 행위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프로젝트 커브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우선 허공에 먼저 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품의 곡면에 그 선을 투영시키는 이제 작업 순서를 가지고 기존에 안 되던 기능을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프셋 커브 온 서피스라는 기능인데요. 라인을 오프셋 시키는 기능입니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라인은 저희가 흔히 이제 그리는 혹은 불러온 라인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파트의 외곽선이 있죠. 파트의 이제 아웃라인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 성분들을 가지고 오프셋 작업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익스트루드 기능인데요. 이제 CAD에서는 흔히 많이 쓰는 기능이었는데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없었던 기능인데요. 이제 선 또는 이제 면을 익스트루드 해서 폴리서피스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몰딩 공정의 모델링이나 혹은 이제 불림 기능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제품 두께를 키우거나 줄이는 변경 작업을 하는데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섹트 기능인데요. 서피스나 폴리서피스가 여러 개가 겹쳐져 있을 때 그 교차하는 겹치는 영역에서 선 또는 점을 추출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서피스들과 폴리서피스들이 있는데 적용하면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이제 교차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렇게 라인이 추출되도록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델의 이동을 돕는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오리엔트 3포인트라는 기능입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에 세 점씩을 선택을 해서 위치를 매칭시켜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 이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서로 맞닿게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점씩 순차적으로 찍어주면은 하나씩 대응이 돼서 오브젝트를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사용 방법으로는 이제 제품의 모델링을 변경을 할 때 간혹 이제 새로 불러오는 모델 데이터가 좌표가 저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오리지널 좌표로 이동을 할 때 적용을 해보는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는데요. 자, 하측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아래가 초기에 있는 이제 제품과 런너 냉각 채널 모델링이고 이 상단에 있는 게 새로 불러온 변경할 모델링이라고 봤을 때 이런 모델이 이제 위치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회전도 많이 시켜야 되고 각도 많이 틀어져 있는데 이제는 이제 세 점 매칭을 이용해서 이제 오리지널 제품과 이제 대응되는 세 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완료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et XYZ라는 기능인데요. 이제 다수의 선의 끝점을 동일한 평면 또는 이제 동일한 X나 Y나 Z 값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뭐 런너나 냉각 채널 모델링 작업을 하실 때 높이나 이제 길이가 다른 선들을 한 번에 정렬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삐뚤어진 라인에 이 set XYZ를 적용해서 반듯한 형태의 선으로 얻은 그림이 되겠고요. 실제로 아래 같은 경우들이 더 많겠죠. 이제 커브 작업을 하실 때 선들이 미세하게 조금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높이가 조금씩 안 맞다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메쉬 만들 때 결함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을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set XYZ 기능을 이용해서 이 선들을 다듬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 드릴 기능은 리버스 커브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선 성분의 시작과 끝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델링 하시면서 다들 겪어보신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몰덱스 3D에서는 뭐 런너나 냉각 채널 모델링을 할 때 시작하는 포인트의 치수랑 이제 끝나는 포인트의 치수를 입력을 해서 서로 다른 사이즈를 구성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이 그런 형태인데, 요게 선을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찍은 쪽이 빨간색, 늦게 찍은 쪽이 파란색이 되기 때문에 간혹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수 입력하는 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다 입력을 하거나 선을 새로 그려주셨어야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리버스 커브 기능을 이용해서 시작과 끝의 방향을 바꾸는 식으로 작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Move Curve End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 아주 단순하게 선의 끝점을 다른 포인트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희 몰덱스에서는 선을 한 번 그리게 되면은 이 끝 포인트를 옮기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삭제하고 새로 그려줬어야 되는데, 이 추가된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선의 방향 그리고 위치도 바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 버전에서는 이제 선의 라인의 트림과 익스텐드 기능의 실행 절차가 개편이 됐습니다. 이 기능들은 기존에 있던 기능인데 사용 편의성이 향상이 돼서 선을 선택했을 때 인식하는 범위와 그리고 선을 확장하는 방식에서도 맞닿아 있지 않은 포인트까지도 확장하는 식으로 좀 사용자 편의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몰덱스 3D에서 지원하는 오브젝트 스냅 기능이 있죠. 뭐 포인트,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등등이 있는데, 이게 CAD 형상의 외곽선에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제품의 한 변에 중심을 잡으려면은 그 변에 해당하는 부분에 선을 하나를 덧대어서 그려줘야 미드 포인트를 획득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외곽 선에서도 이 오브젝트 스냅이 적용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쏘 락킹 기능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항상 켜져 있는 기능이고, 이 기능이 해주는 역할은 이제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을 그 X랑 이제 Y 방향으로 정확한 축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끊어주는 그 기능이 되겠는데, 이게 기존에는 지방향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향으로 뭐 런너를 그리거나 냉각 채널을 그리거나 오브젝트를 이동시키거나 할 때는 2차원의 평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개선이 되어서 지방향으로의 뭐 이동 또는 뭐 선 그리기 같은 기능들도 이 기능만 켜져 있다면은 이 3차원 회전 뷰에서도 모두 작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에 CAD 인포트 기능이 향상되었는데요. 여기 그림에 있는 모델처럼 다수의 구멍이 있는 모델링을 불러오게 되면은 이제 공면의 렌더링 처리로 인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몰덱스 3D 스튜디오 2021 버전에서는 렌더링 성능이 향상되어서 이런 제품들에서 기존 대비했을 때 최대
90%까지 로딩 속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 버전에서 개선된 메시 작업 관련된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메시 처리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이 2020의 메시고요, 아래가 2021의 메시입니다. 그래서 품질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윗부분이 훨씬 조밀하죠. 그래서 기존과 유사한 메시 품질을 가져가면서도 표면 요소의 수를 약 15% 줄이도록 메시 처리 기능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곡면 형상과 그 다음에 런너나 냉각 채널 같은 커브 기반의 메시 생성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다른 치수로 만나는 부분이 메시가 굉장히 조밀하게 형성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프리퍼런스 설정을 통해서 이 메시의 리파인 정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면에 대해서 각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곡면의 리파인 정도가 다르게 모델링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싱크 시딩이라는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기존의 시딩 설정을 좌표 정보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두고 만약에 이게 모델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경우에도 그 좌표를 인식을 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CAD 데이터 교체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포트 지오메트리에서도 하나 기능이 추가된 게 스왑 지오메트리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쓰시면은 이제 알아서 싱크 시딩 기능도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제가 기존 모델에 적용해뒀던 시딩 정보들, 뭐 전체 사이즈, 그 다음에 부분적인 사이즈 변경을 다 그대로 기억해서 동일한 좌표에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 버전에서는 압축 성형 해석에서도 논매칭 메시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압축 성형 해석도 인서트 모델링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인젝션 몰딩과 동일하게 수치의 유동 영역인 이제 압축 영역, 컴프레션 존과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매칭 메시만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시 결함 수정 단계에서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비게이터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제 내비게이터로 메시 결함을 탐색할 때 인접한 결함은 그룹 단위로 묶어서 함께 표현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 기존에는 만약에 여기 68,000개 이상의 엘리먼트가 결함으로 발생하는데 이 엘리먼트를 하나씩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이게 한 번에 그룹으로 묶여서 인접한 메시의 결함을 같이 표현을 해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품질의 요소를 삭제할 때 저희가 메시 수정 도구에는 델리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그 기능을 사용하면은 마우스 클릭으로 요소 하나를 선택하고 그냥 삭제 확인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을 할 때 키보드의 델리트 키를 이용해서도 요소를 삭제할 수 있게 편의성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노드라고 하는 신규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노드를 사용자가 정의한 평면으로 투영시키는, 정렬시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노드에 얼라인 기능이 없어서 좀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이 기능이 그 얼라인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솔리드 메시 결함 분석 기능에서 개선된 부분인데요. 우선 솔리드 메시 결함 발생 시 결함이 발생한 엘리먼트를 이제 non attributed solid mesh라고 해서 이걸 이제 참조 개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별도로 생성을 해주게 되면서 이제 결함이 발생한 영역이 어디인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능이 추가가 된 이유는 이제 기존에 이제 솔리드 메시의 결함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는 표면 메시를 수정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솔리드 메시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던지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속성이 안 들어간 솔리드 메쉬가 그 문제가 발생한 결함이 있는 엘리먼트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업하실 때 참고하셔서 메쉬 수정 결함을 이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메쉬 결함 검사 항목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하나는 논 매칭 셀이라는 항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게이트 사이즈 갭이라는 결함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결함 항목도 결함이 발생했을 때는 위에서 설명드린 참조 객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쉬 수정 도구의 개선 사항인데요. 우선 픽스 어스펙트 레이쇼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이제 품질이 낮은 어스펙트 레이쇼가 낮은 엘리먼트를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어스펙트 레이쇼가 낮은 저품질의 엘리먼트가 되겠는데, 자, 이 전체 면에다가 픽스 어스펙트 레이쇼 버튼 한 번만 적용을 해주면은 자, 여기 있는 그림처럼 한 번에 저품질의 요소를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다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작업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언필렉 기능에서도 추가 옵션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제 리빌드 네이버 서피스 메쉬라는 기능인데요. 언필렛 작업을 할 때 언필렛 요소와 인접해 있는 이제 서피스 메쉬를 이제 리빌드 작업을 같이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언필렛이 약간 실패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좀 작업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강화된 모델링 위자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기능으로 노즐 존 위자드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출 성형 해석은 이제 스프루부터 시작해서 금형 내부 모델링이 요구되는데요. 요즘에는 이 해석 영역을 확장시켜서 사출기의 노즐과 배럴까지 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압축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사출기 노즐 영역의 메쉬 모델링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9가지 형상의 템플릿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즐의 형상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가 이제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이 끝나면은 이 사출기 노즐 부분의 메쉬는 러너와 유사하게 헥사 메쉬 타입으로 설정이 되고요. 몰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노즐 영역과 러너가 접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경계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게이트 러너 냉각 모델링 관련된 신규 기능인데요. 먼저 패스 랭스라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스프로에서부터 각각의 게이트까지의 유동 길이를 표현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시면은 이제 해석을 하기 이전에 설계된 런너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우측 그림이 바로 이 패스 랭스 기능을 실행했을 때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로에서부터 각각의 게이트 영역까지의 거리를 화면상에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창이 하나가 또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팝업 창에서 특정 패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게이트 페이스 에어리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이제 게이트의 단면적을 계산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측 하단의 그림처럼 이제 게이트가 사선으로 제품과 맞닿은 경우에는 게이트 면적 계산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 여기 나오죠. 게이트 페이스 에어리어. 여기에서 자동으로 이 제품과 맞닿는
면의 면적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가 기능은 Automatically Fix Curve Defect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이제 프리퍼런스 세팅에서 여기에서 솔리드 부분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제 2021 버전에서는 기본 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이 기능은 라인 기반의 런너와 냉각 채널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점에서 선분할이 안 됐거나 그런 것과 같은 단순한 오류들은 이제 이 기능이 켜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용자가 문제로 인지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규 기능은 컨포멀 쿨링 위자드라는 기능인데요. 아마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몰덱스 3D에서 예전부터 CCD라고 부르는 쿨링 채널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별도 프로그램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이제 제품의 형상을 따라가는 형상 적응형 냉각 채널을 설계할 수 있었는데요. 그 기능이 개선되어서 이제 스튜디오에 내장된 것이 바로 이 컨포멀 쿨링 위자드입니다. 그래서 냉각 채널의 직경, 그 다음에 제품과의 거리, 그 다음에 이 미니멈 몰드 thickn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형의 최소 두께, 그래서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파팅 방향 등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제품의 형상을 따라가는 형상 적응형 냉각 채널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몰덱스 3D의 CCD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압축 성형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1 버전에서는 이 컴프레션 존 위자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품 영역에만 가능했던 압축 영역 설정이 인서트에도 적용되게 바뀌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베이지색이 제품이고 바깥쪽은 인서트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컴프레션 존이 생성이 안 됐는데 여기도 생성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고, 여기 윗부분도 보시면은 여기도 인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형상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시 생성 중에 결함을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워크플로우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촉하는 개체들의 자동 스티치 기능도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외부에서 설정한 이제 압축 영역 모델링을 불러와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타 개선 사항들인데요. 우선은 카티아에서 파일을 직접 불러오는 과정이 단순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캐드닥터라는 별도 프로그램의 라이센스와 그 다음에 캐드닥터에서 카티아 파일을 불러오는 별도의 라이센스 두 개가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캐드닥터는 생략을 하고 이제 카티아 연동 라이센스만 있으면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카티아 파일을 다이렉트로 불러올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시 생성 과정 중에 이제 게이트 리빌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기능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게이트 리빌드 실패 시에 이 리빌드 영역을 확장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 매칭 게이트 메시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표면 메시를 재생성하는 것과 같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리빌드 실패 가능성이 이전 대비했을 때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드닥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 몰덱스형 캐드닥터의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신규 버전에서 지원하는 캐드 파일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버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규 캐드 파일 버전들도 이제 잘 지원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제 뷰 조작과 같은 사용성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 버전의 프리포스트 기능 추가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성과 관련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DOE의 개선 사항입니다. 이제 DOE의 이제 퀄리티 팩터
품질 평가 항목으로 매저먼트 관련된 결과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매저먼트 관련된 결과들이라고 하면은 라운드니스, 그다음 플랫니스, 그다음에 디스턴스 측정, 그다음에 리니어 슈링키지 같은 결과들이 되겠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퀄리티 팩터의 타겟에서 그러한 항목들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타겟을 가지고도 이제 DOE 해석을 진행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결과들이 이제 DOE를 통한 최적화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왼쪽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탄도 결과가 나오는데요. 왼쪽 상단이 오리지널이었고, 자, 이 해석에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작업을 평탄도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이 아래에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로 하면은 약 13% 정도의 평탄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의 경우에는 이제 진원도를 기준으로 최적화를 진행을 했을 때 진원도 결과가 라운드니스가 0.015에서 0.005로 66% 정도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2021 R1 버전에서는 19종의 15수송 소재에 대해서 새로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 DB는 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총 582개의 사출기 정보가 추가되었는데 4개의 신규 메이커들의 장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커들에 대한 장비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머신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도 2개의 신규 컨트롤러와 1개의 업데이트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편의성 개선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스튜디오에 해석 프로젝트를 단일 파일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뷰어로 저장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확장자가 이제 MRMV라는 확장자로 저희가 단일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어뿐만 아니라 스튜디오에서도 열어보실 수가 있고요. 오리지널 파일 대비했을 때 최대 80% 정도까지 용량을 줄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이제 분석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끝난 과제가 끝났을 때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과 항목에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 기능은 몰덱스 3D가 기본적으로 출력하는 이제 수많은 결과들 중에서 사용자가 개인의 입맛에 맞게 분석에 주로 사용하는 결과만을 추려서 리스트를 새로 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필링, 패킹에 각각 20개 이상의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추려서 지금 우측에 있는 여기 있는 창처럼 5개 정도씩만 해서 분류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저장을 해두게 되면은 제가 다음에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자체를 내보내기를 해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의 기타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 트리에 보시면은 런 인포메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런에 대해서 조건이 어떻게 되고 어떤 메시를 썼고 등등이 있는데, 거기서 표현해주는 정보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VP 전환점과 같은, 그래서 기존과 유사한데 한두 개 정도의 정보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시 작업 중에 MDG 파일을 주기적으로 오토세이브 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퍼런스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고요. 거기서 파일 매니지먼트에 보시면은 여기 자동 저장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덱스에서 간혹 뭐 무거운 제품의 작업을 하거나 좀 과부하가 걸리거나 해서 프로그램이 튕길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을 켜두시면은 이제 메시를 보존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웰드라인과 모델 외곽선에 대해서 이제 기본 색상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맛에 맞게 색상을 변경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절트 어드바이저와 이제 비디오 기능에서 결과 항목의 이제 레인지 최대 최소 범위를 설정해주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화면 분할 기능이 2분할, 그 다음에 4분할이 가능했는데 3분할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3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 방향으로 분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화면 분할 기능에 대한 추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컬 좌표계를 설정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몰덱스에서는 이제 좌표계를 수정하는 기능이 잘 없었어요. 뭐 변형에 갔을 때 앵커 플레인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추가적으로 좌표계 자체를 새로 만드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슬린더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제 원통형 좌표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작업이 수행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런 아이콘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새로 변경된 개편된 런 아이콘이 되겠는데 세 가지 상태가 존재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상태는 이제 해석이 완료되지 않은 해석 결과가 없는 상태의 런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있죠. 색상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석이 완료된 런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정조건 관련된 변경사항인데요. 공정조건이 더 이상은 자동으로 디폴트 값을 생성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조건 입력해야 되는 걸 깜빡하고 디폴트 조건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해석이 완료된 런 같은 경우에는 공정조건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조건 수정을 하려 하면은 런을 카피할 건지 물어보는 그런 경고창이 팝업이 되게 변경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런을 카피해서 조건을 바꿔주는 경우에는 항상 이제 프로세스 파일의 이름을 바꿨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 런까지 같이 조건이 바뀌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런을 카피하셔서 조건을 바꿨을 때 만약에 프로세스 이름이 중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장이 되지 않고 자동으로 프로세스 파일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는 팝업 창이 하나가 발생이 되도록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의 회전과 그 다음에 쉬프트 이동, 펜이라고 하죠. 이런 것과 같은 조작 방법이 몇 가지 추가가 되었는데요.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은 저희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여기 스냅 있는 항목에 좌측에 있는 기능인데 이 버튼을 체크하지 않으시면은 제가 왼쪽 버튼으로 모델링을 선택하는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꺼져 있을 때 추가적으로 왼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화면을 회전시키실 수 있고요. 그 다음 Shift와 함께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펜 기능까지 실행하실 수 있도록 조작법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컴퓨팅 관련 개선 사항으로는 해석이 정지된 경우에 해석을 다시 수행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중 다운로드 작업도 가능하도록 RC에서 지원을 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위 버전에 대한 솔빙도 상위 버전의 잡스케줄러에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1 버전의 잡스케줄러에서도 2020의 컴퓨팅 매니저의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킹 폴더를 마스터 노드가 아닌 다른 위치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서 이 마스터 노드 설정에도 좀 자유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LM 라이센스 관리 프로그램 관련된 개선 사항으로는 이제 IPv6
타입의 모델 모니터링 및 연결도 지원을 하도록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제 몰덱스 3D 2021 버전의 프리포스트 신규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먼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다음 시간에 대한 발표 진행을 하고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솔버 관련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TS 소프트의 홍병관 과장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작년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뵙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저번 주에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면역이 갖춰진 상태에서 방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 쪽으로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불러주시면은 면역력이 갖춘 상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저희 새 버전 몰덱스 3D 2021에서 서버 관점에서 어떤 사항들이 개선되고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는지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해석 시간 단축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하드웨어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사양도 좋아지고 이번에 CES에서 AMD가 발표했던 것처럼 하드웨어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해석 시간은 줄어들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해석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하드웨어가 좋아질수록 이것도 고려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이렇게 고려해보자고 하는 게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 시간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데 좋아진 하드웨어 사양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해석 시간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새 버전에서. 그래서 기준이 된 거는 저희 몰덱스 3D 이제 디자이너 BLM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메시는 500만 개, 1200만 개, 2000만 개 정도의 메시를 가지고 해석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8코어를 썼을 때는 기존 대비 크게 개선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코어와 32코어를 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개선된 해석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하드웨어가 이제 좋아지면서 저희도 지금 한 10코어나 그 다음에 16코어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기준에서 살펴보면은 16코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지난 버전 대비 약 한 2배 정도 해석 시간이 단축된 거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32코어 같은 경우에서는 약 3배 정도 더 해석 시간이 단축된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에 저희가 정확도를 높이고 하다 보면은 메시도 많아지고 고려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를 조금 받쳐주면은 해석 시간은 저희가 단축해서 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리눅스 서빙 노드인데요. 아시겠지만 리눅스는 저희가 서버 관점에서만 노드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몰덱스 2021 버전에서는 리눅스 서버 센트OS 그리고 RHELA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 컴퓨팅 매니저에서 리눅스 서버의 노드를 직접 새롭게 바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컴퓨팅 매니저를 실행을 하고 새롭게 노드를 생성하는 창에서 보면은 서버 타입을 리눅스로 설정을 해서 리눅스 노드를 바로 컴퓨팅 매니저에서 설정을 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PBS 프로, 그 다음에 SLURM 잡 스케줄러도 지원을 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솔버 관점에서 어떻게 더 해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 사항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솔버에서는 중점이 되는 게 변형 관점에서 저희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새 버전이 나오고 나서 테스트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피드백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한 사용자로부터 이런 피드백을 들은 게 있었습니다. 2020 버전, 그러니까 이전 버전에 2020 버전을 했던 모델인데 2022로 돌렸더니 결과 차이가 많이 나더라. 변형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들을 파악해 보다가 우선은 이 새롭게 등록된 2021 버전 새롭게 등록된 이제 SPS라는, 그러니까 Solid State Property for Shrinkage라는 기능 때문에 변형에서 크게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이제 이 기능이 뭐냐면은 저희가 금형 안에 이제 수지는 뜨겁게 들어갔다가 이제 금형으로 열을 뺏기면서 이제 유체가 고체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금형 안의 상태를 정의하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유체 상태, PVT 그래프와 점도 그래프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저희 새 버전에서는 이 SPS라는 기능을 통해서 금형 안에서의 수지의 상 변화, 그러니까 상이 변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고려하자라는 관점에서 이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프리지 템퍼레처를 기준으로 이 상 변화가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점도, 만약에 이 점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점도 그래프는 저희가 이 그래프를 만들어낼 때 측정 가능한 영역, 측정 영역에서의 온도에 따라서 점도를 측정을 하고 이 값들 기준으로 이제 피팅을 해서 점도 그래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지가 프리지 템퍼레처에 가까워질수록 실제는 급격하게 점도가 상승을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몰덱스3는 이러한 현상도 이제 솔버에서 다 감안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볼륨메트리 슈링키지도 저희가 이런 현상을 고려해서 풀 수 있게 슈링키지가 계산이 되게 새 버전에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 기능은 그래서 왑솔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필링과 패킹 단계에서 슈링키지를 계산하는데 이 기능이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컴퓨테이션 파라미터의 플로우 팩 탭 안에서 이 Solid State Property for Shrinkage라는 기능을 체크 온 오프를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필링 결과와 패킹 단계에서부터 슈링키지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슈링키지는 그래서 아마 프리지 템퍼레처를 기준으로 PVT와 CLT 두 개 다 사용을 하면서 슈링키지를 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했을 때 그러면 저희는 더 좋아지는 결과를 얻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살펴보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모델이 실제 검증용으로 사용된 모델이고요. 수지는 PBT 수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선은 이 두 개의 결과를 저희 왑솔버의 두 개의 이 스탠다드 왑솔버와 인핸스드 왑솔버를 이용을 해서 실제 검증을 했고요. 스탠다드 왑을 썼을 때 주황색 도트 라인이 실제의 제품의 변형 쉐입과 결과가 되겠고요. 이전에 했던 이제 2020 버전이겠죠. 2020 버전까지 스탠다드 왑으로 풀었을 때는 좀 안 좋게도 변형 경향이 맞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평면처럼 보이지만은 안쪽에 리브나 보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이렇게 단순한 제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왑에서는 변형 경향이 맞지 않았는데 같은 왑솔버를 사용을 했지만은 이제 SPS 기능, Solid State Property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변형 경향도 실제와 유사하게 실제와 똑같게 되었고요. 수치적으로도 되게 유사한 결과를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핸스드 왑솔버인데요. 인핸스드 왑솔버는 지금 사용자분들도 많이 쓰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도 좀 덜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 기능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핸스드 와브 솔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전 버전에서도 인핸스드 와브 솔버를 사용하면 변형 경향은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U자형의 쉐입을 나오면서 변형 경향은 맞았는데 수치적으로 인핸스드 와브 솔버와 SPS 기능을 사용한 이 파란색 라인을 보면은 실험 데이터와 경향과 수치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SPS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얻은 데이터로 보면은 저희가 몰덱스 3D의 변형 결과가 좀 크다, 실물과 대비해 좀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그런 수치적인 문제와 변형 경향이 반대로 나왔던 이런 문제들도 많이 개선됐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Calibration of Experimental Mechanical Property인데요. 이 기능은 수지가 파이버가 그러니까 포함된 수지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능이 들어간 이유는 우선 저희가 수지의 물성을 측정을 해보면 메카니컬 프로퍼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메카니컬 프로퍼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스페리멘탈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시오리티컬 방식인데 익스페리멘탈 방식으로 저희가 물성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방식은 플로우 방향과 트랜버스 방향에 대해서 물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성을 측정하는 방식이 이 방향에 맞는 시편을 제작해서 그 시편의 물성을 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편을 그러니까 이제 플로우 방향과 트랜버스 방향으로 만들었던 이 시편 자체가 완벽하게 파이버가 정렬되게 배양이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들었던 시편 자체가 파이버가 완전히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를 이 해석 솔버에서 약간 보관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어, 그다음에 쉘, 스킨 구조를 가지면서 이거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시편을 저희가 횡 등방성 특성이 아니라 직교 이방성 특성이 있는 시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특성을 이제 이 칼리브레이션 익스페리멘탈 메카니컬 프로퍼티라는 항목에 의해서 값을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왑 솔버에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데이터의 파이버 배양 효과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플로우 방향, 그다음에 트랜버스 방향 자체가 시편과 실물 해석에서 사용되는 배양 결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율 자체가 이제 열팽창 계수 CLT와 그다음에 모듈러스 E1, E2의 값의 차이를 내고 비율을 내도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칼리브레이션 익스페리멘탈 메카니컬 프로퍼티라는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저희가 익스페리멘탈 시편을 받게 되면 이런 시편이 되겠죠. 이런 시편을 가지고 플로우 방향과 트랜버스 방향의 E1, E2의 값을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테리얼 파일에 그 값을 입력을 해서 물성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럼 익스페리멘탈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 칼리브레이션 익스페리멘탈 메카니컬 프로퍼티라는 기능에서 이 익스페리멘탈 스페시멘의 물성 값을 파이버와 폴리머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파이버의 프로퍼티는 넣어줘야 되는데요. 물성 파일에서 항목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익스페리멘탈의 물성을 넣고 그 다음에 파이버의 물성을 넣어주면은 이 솔버에서 알아서 폴리머로 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해석적으로는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이제 이론 값을 넣어서 시오리티컬 방식으로 물성을 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성이 분해된 다음에 솔버에서 시오리티컬 프로퍼티 폴리머와 파이버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리 타나카 수식에 의해서 변형 해석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지금 쇼파이버와 그다음에 2D 우분
파트 인서트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표를 보시면 이 익스페리멘탈 이 값이 저희가 이제 실제 실험에서 측정이 돼서 물성 값으로 들어가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E1, E2, 그다음에 CLT1, CLT 이런 값들이 사용이 되고, 이제 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석에서 적용되는 값은 이렇게 변환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은 E1, E2, 그다음에 CLT와 CLT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적으로는 이 비율을 적용이 돼서 해석에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저희 왑솔버에 적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버전과 이제 새 버전에서 왑솔버에서 관점에서 어떤 사항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인핸스드 왑과 스탠다드 왑의 비교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핸스드 왑 같은 경우에서는 스탠다드 왑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이 스트럭처 V를 사용하는 솔버가 이제 인핸스드 왑 솔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 V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이 수지에 물성 변화되는 그래프가 저희가 물성 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래프를 가지고 EOP에서 EOC 그리고 EOC에서 룸 템퍼러처까지 매 타임 스텝마다 이 물성을 가지고 얘가 계속해서 해석을 하는 방식이 이제 인핸스드 왑 방식이 되겠고요. 스탠다드 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리니어 엘라스틱 칼큘레이션으로 제품의 변형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드 팩 기준이죠. 익스텐드 팩에서의 제품의 슈링키지를 가지고 리니어 엘라스틱으로 계산을 해서 변형값이 표현되는 게 스탠다드 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21에서는 어떤 게 추가가 되었냐 그러면은 우선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익스페리멘탈 파이버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파이버를 익스페리멘탈이 아니라 시오리티컬로 이제 풀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S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프리지 템퍼처를 기준으로 이제 CLT 값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이제 크리스탈리티 수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전 버전까지는 이 크리스탈리티가 필링과 패킹에서만 해석이 적용이 됐는데 2021에 인핸스드 왑에서는 전체 공정에서 이 크리스탈리티를 다 계산을 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왑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탠다드 왑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차이점은 리니어 엘라스틱 칼큘레이션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버 칼리브레이션과 그 다음에 SPS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능들을 쓰면 해석적으로 변형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개발사에서 C편을 가지고 이제 검증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서 치수를 보시면은 XY 방향으로 약 58mm 정도의 제품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래서 압력을 60MPa를 적용했을 때 이제 플로우 방향의 수축 0.3, 그 다음에 크로스 방향 플로우의 수축률은 1.1% 정도의 실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새로운 기능, 이 SPS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스탠다드 왑과 인핸스드 왑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PS가 오프된 기능 결과를 보시면 이게 이전 버전까지의 해석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새 버전에서도 검증을 해보신다 그러면은 이제 컴퓨테이션 탭에서 얘를 체크를 해제하면 되는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PS가 오프된 상태에서 결과를 보시면 플로우와 크로스의 수축률을 살펴보면 60MPa일 때 플로우가 1.1, 그 다음에 크로스가 이제 3.7 정도의 수축률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SPS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와 되게 유사한 값을 저희가 뽑아낼 수 있었죠. 플로우는 0.4, 실제가 0.3인데, 그리고 크로스 플로우는 1.3, 실제는 1.1 결과에서 SPS 기능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저희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인핸스드 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핸스드 왑 썼을 때도 SPS를 사용하지 않으면
네, 1, 3 정도의 수축률이 있었는데 저희가 SPS 기능을 사용하면 실제와 더 유사한 결과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죠. 플로우 방향 0.39, 그 다음에 어크로스 플로우 방향으로는 1.2 정도의 수축률이 돼서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더 어떤 것들을 이제 새 버전에서는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런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능은 이미 사용을 해보신 유저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기능은 저희가 2020 버전부터 지원된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2020 What's New를 할 때 제일 표지 첫 화면 자체가 한쪽에 스크류와 노즐, 배럴이 다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몰덱스 3D는 지금까지는 고려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많이 해봤었지만은 쉽지 않았던 이 노즐, 스크류, 배럴 존 이 부분을 해석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안에서 수지의 거동이 어떤지, 수지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해석적으로 접근한 방법이 이제 3D 배럴 컴프레션의 해석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2020 버전에서 해석을 해보신 분들은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노즐존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다 묘사를 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얻을 수 있던 결과들이 스프루에서의 압력, 그 다음에 노즐에서의 압력 변화 이런 부분들을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2021 버전에서는 이제 썩백에 대한 이펙트도 넣어서 해석에 적용을 하려고 지금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썩백이 되는 부분까지 2021 버전에서는 저희가 인풋 값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의 이 빈 공간을 고려해서 해석에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 시간은 저희 박지호 대리가 말해준 것처럼 새 버전에서는 몰덱스 노즐 존 위자드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즐 존 위자드라는 걸 눌러 보시면 우측에 있는 그립처럼 노즐을 저희가 좀 쉽게, 그러니까 런너 게이트 위자드처럼 조금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지금 DB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만 캡처해서 왔는데요.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더 많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류를 그린 다음에 저희가 노즐존이라는 그 아이콘만 간단히 눌러주면은 스프류 위에서부터 노즐존을 이 DB에 있는 타입으로 간단하게 생성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노즐존을 만들고 이제 해석을 진행하면은 저희가 스프루 프레셔와 그 다음에 인젝션 프레셔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결과 항목을 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루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해석에서 보았던 결과값이 되겠 거고요. 인젝션 프레셔라는 거는 이제 새로 추가가 돼서 스프루 위에 노즐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프레셔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다 각각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노즐 존에 이렇게 센서 노드를 다 입력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면은 이 노즐 안에서도 온도 편차와 압력 편차의 그래프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노즐 존 내부의 수지 상태를 이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1에 새롭게 들어간 이 석백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저희가 해석을 해도 램 포션을 맞추는 게 좀 쉽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램 포션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VP 시점 이런 부분을 맞추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됐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저희가 노즐존을 생성할 때부터 스크류의 직경과 스트로크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모델링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머신 모드와 이제 몰덱스 3D 머신 인터페이스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머신 모드에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모델링을 할 때 노즐존을 생성하실 때 약간의 좀 머신의 스펙을 고려를 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더 실제와 유사한 그래프의 파형과 수치를 얻고자 한다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을 텐데 머신 반응 특성을 고려하면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실제와 유사한 그러니까 뭐 딜레이 시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반응 속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저는 결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기능은 이제 월 슬립 기능인데요. 월 슬립 기능은 이전 버전부터도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거는 월 슬립의 모델식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논슬립을 가정하고 해석을 진행을 하죠. 그래 모두 다 이제 논슬립 벽면 해석에 속도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월슬립 기능을 저희가 이제 컴퓨테이션 파라미터의 어드밴스 탭에서 월슬립을 이제 체크를 하고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은 벽면에서의 속도를 이제 고려해서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모델식은 이제 파워로 모델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측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좀 직관적인 모델식이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이 문헌에서 출처된 값이 우선은 디폴트 값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 수지 특성에 맞춰서 변화를 줘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탭으로 쓰여진 값은 지금 HDP 값의 온도에 따라서 이 매개 변수들 값이 이 표에 들어가 있어서 그 값을 디폴트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슬립을 체크를 하고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캡처해 왔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디폴트로 사용하는 게 노슬립 기준이죠. 그래서 벽면에서는 속도가 없는 상태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월슬립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면 서페이스에 속도가 들어가서 해석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이 디폴트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다른 값이 지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썰모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이 월슬립에 대해서 유동 특성의 그러니까 유동 형상에서는 큰 차이점은 없었고요. 제가 테스트했던 모델에서. 근데 물론 수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유동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리고 근데 압력의 변화에는 한 3에서 5% 정도 온도에 따라서 그 정도의 압력의 편차가 나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왑솔버에서 추가된 이제 하나의 기능, 버클링 모드 어널리시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버클링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왑솔버에서 와피즈를 풀고 그 다음 단계로 풀어지는 해석 순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선형 좌굴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파라미터의 왑솔버 밑에 보시면 버클링 어널리시스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항목을 체크를 하면 버클링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클링 해석을 하시려면은 이제 메카닉스라는 새로운 라이센스, 추가적인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 버클링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버클링 해석은 단일 코어로 해석이 진행이기 때문에 노드가 좀 많이 걸린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클링 해석하실 때는 이제 모드와 그 다음에 이터리티 값을 설정해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디폴트 값은 이제 모두 5까지가 디폴트로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값들은 이제 몰덱스 3D의 버클링 해석을 한 결과와 그 다음에 아바쿠스를 같은 모델 가지고 이제 아바쿠스를 가지고 버클링 했을 때의 결과 값이 되겠고요. 결과값을 보시면은 이제 몰덱스와 아바쿠스 몰도 모두 유사한 거의 같은
쉐입과 밸류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덱스 3D의 버클링 해석도 상당히 신뢰도가 괜찮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몰덱스 3D의 버클링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과값으로는 이 자구로의 모양과 아이겐별 고유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값을 보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값들을 보시고 0보다 크면은 이 자구의 이런 확률이 더 크다 이런 결과를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수 공정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포밍 모듈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포밍 해석을 포밍 해석에서 저희가 포밍 모델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모델은 이제 컴퓨테이션 파라미터에서 이제 포밍 탭에서 버블 그로스 모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로즈너 모델과 그다음에 모디파이드 한앤유 모델이 추가가 되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추가된 모듈에서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버블 사이즈는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되죠. 주변의 압력이 크면은 버블은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주변의 압력이 작으면 버블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펙트를 고려하기 위해서 새 모델식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제 그래프에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프레셔의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실선들이 이제 실제 값이 되겠고, 여기 있는 도트들이 측정 값이 되겠습니다. 해석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셀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 선들이 실제 값이고요. 여기 도트가 이제 해석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프레셔가 떨어지게 되면 버블은 사이즈가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면 버블 사이즈는 작아지게 됩니다. 2020 버전까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나서 해석이 완료가 됐었고요. 슈링키지가 더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근데 새 2021 버전에선 이 모듈식을 이용해서 지금 이 도트 라인처럼 해석이 이어지면서 버블이 압력에 따라서 추측되는 부분을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서트나 그다음에 투드 우분의 물성을 저희가 좀 더 쉽게 넣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 기능은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를 사용했을 때부터 있었고요. 이번에 스튜디오에서 플라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제 기능이 추가되면서 저희가 새롭게 좀 더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아이콘을 보시면 여기 플라이 오리엔테이션의 아이콘이 있고,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인서트 부분을 체크를 눌러 보시면 이 오리엔테이션과 그다음에 벡터 방향을 바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메테리얼 위자드에서 메테리얼의 물성 자체를 보시면 UD 패브릭과 그다음에 투두 오븐의 물성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물성을 가지고 여기 인서트 부분에 플라이 오리엔테이션을 입력을 해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브 맷의 배양을 인서트에 씌워서 저희가 사출 성형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RTM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RTM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면적, 근데 두께가 조금 대부분 얇은 제품이고, 두께 방향으로 재료가 다 다른, 그러니까 투과성을 다른 재질들을 넣다 보니까 메쉬하는 부분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RTM에서 이번에 난매칭 메쉬를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물성들이 달라도 이렇게 난매칭 기술을 이용해서 메쉬를 각각 진행을 해도 해석적으로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매칭 메쉬를 지원하더라도 결과가 되게 좋아야겠죠.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속도와
압력의 결과를 보시면은 결과들이 끊김없이 매끄럽게 연속적으로 분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페이지는 이 난매칭 메쉬 그리고 저희 RTM의 실험과 해석의 결과를 비교하는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우선 우측에 있는 이 이지펌이라는 이 장비는 2015년도 JC에서 혁신상을 받았던 모델인데요, 장비인데요. 이 장비가 하는 게 뭐냐면은 RTM의 투과성, 그러니까 이 흐름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코어텍 시스템의 매테리얼 랩에서는 이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비를 통해서 RTM의 유동성에 대한 물성 측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안에 여기에다가 이제 파이버 맷을 넣어놓고 침투하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그림처럼 유동 패턴이 있는 것처럼 수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침투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여기 도트들이 익스페리먼트 실험 결과가 되겠고요. 이 선들이 이제 해석에서 몰덱스 3D에서 나온 실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실험과 저희 몰덱스 3D의 해석의 결과 상당히 매칭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다른 공정에서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컴프레션 몰딩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컴프레션 몰딩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새 버전에서 많이 좀 당혹스러움을 느끼셨을 텐데 결과 항목이 좀 추가된 변경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이제 멜트 프론트 타임 자체가 멜트 존이라는 결과로 변경이 되었고요. 멜트 존의 결과는 지금 저희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결과들을 표현해주게 결과값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개발사에서 이 멜트 존 결과를 변경한 이유가 멜트 존으로 타임 스텝의 결과로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동 해석 결과 관점에서는 더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변경을 하였고요. 그래서 타임 시리즈로 결과를 분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프레션 몰딩에서 이제 언더컷이 있는 제품에서는 저희 컴프레션 몰딩 해석이 좀 쉽지 않았었는데 저희 새 버전 2021 버전에서는 지금 동영상처럼 언더컷이 있는 영상에서도 해석이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고 결과 좋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프리포스트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몰드 인서트, 그러니까 컴프레션 존에 이제 몰드 인서트의 속성을 부여하고 그 속성이 있는 부분을 이제 무빙 면으로 지정을 해서 같이 이동을 할 수 있는 해석 방식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터와 가스 어시스트 인젝션 몰딩에서 이제 오버플로우에 대한 온오프 스위치 타이밍을 이제 보다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버가 포함된 수지에서 그리고 파우더 같은 수지에서 콘센트레이션 부포와 해석의 안정성이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필러가 들어가는 수지를 사용하게 되면 해석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렸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해석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저희 새 버전에서 서버 관점에서 추가된 사항들 그리고 개선된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프리와 포스트 합쳐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질문하기 좀 힘드시면은 뭐 저희한테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방문이나 저희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방문을 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